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하면 의뢰 자금 세탁, 범죄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그 통념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같은지 또 다른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FATF 보고서나 유로폴 자료, 체애널리시스 데이터 같은 거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FBI 사건 파일이나 그 라자르스 그룹 관련 기사들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조달에서 진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 진실을 좀 파악해보고 또 기술 발전, 특히 AI 같은 게 이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핵심 질문은 이거죠. 암호화폐, 정말 범죄자들의 주요 자금 세탁 통로일까요? 일단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 보면 조금 더 복잡해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자금 세탁이랑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유로폴 보고서 같은 걸 보면요. 범죄자들은 여전히 현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금이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익명성 때문이죠. 현금은 자금 출처를 감추기가 훨씬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암호화폐도 분명히 불법적인데 쓰이고 있긴 하잖아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네, 쓰이긴 하죠. 체이널리시스 같은 분석 업체 데이터로 보면 전체 암호화폐 거래에서 불법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 0.34% 정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긴 해요. 0.34%면 생각보다 낮은데요? 비율은 그런데 그 절대적인 X로 보면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니까 무시할 순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에서도 그 위험 신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 경로를 복잡하게 섞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믹서 서비스 같은 거요. 아, 믹서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규제가 좀 느슨한 P2P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게 다 위험 신호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그쵸. 국경 없이 빠르고 쉽게 자금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건 분명 장점인데 동시에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요.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투명성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요. 공개적으로요. 아, 지울 수 없는 기록?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유 애널리시스, 엘립틱, TRM 랩스 같은 전문 분석 기업들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바로 그 추적 기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인공지능 AI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AI가 진짜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방대한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 속에서 사람이 그냥 봐서는 놓치기 쉬운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들 있잖아요. 네네. 자금 세탁 패턴 같은 거. 이걸 AI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요. 예를 들면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건가요? 여러 주소를 거치면서 자금을 잘게 쪼갰다가 다시 합치거나 특정 위험 주소와 연관된 거래라던가 이런 패턴들을 분석하는 거죠. 엘립틱 같은 회사 연구를 봐도 AI 도입하고 나서 분석 정확도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와, 기술이 발전하니까 수부려는 쪽이랑 찾아내려는 쪽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네,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아닌가요? 아, 라자루스. 네, 빼놓을 수 없죠.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이랑 연계됐다고 알려져 있고 그 게임 엑시 인피니티 로닌 브리치 해킹에서 그때 얼마였죠? 한 6억 2,500만 달러. 네, 그 정도 규모였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돈을 훔쳐서 세탁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믹서, 특히 그 토네이도 캐시 같은 걸 엄청 썼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라자루스는 굉장히 정교한 수법을 써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추적 기술이랑 국제 공조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 잡힌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FBI가 최근에 있었던 스테이크닷컴 해킹, 한 4,100만 달러 피해였죠. 그리고 하모니 해킹, 이건 1억 달러 정도. 이 두 사건 배후로 라자루스를 공식적으로 딱 지목했어요. 그리고 미 법무부라 FBI가 하마스 관련 자금 같은 테러 조직 암호화폐 자금을 찾아내서 압수하기도 했고요. 아, 진짜요? 네, 또 노르웨이 당국 같은 경우는 로닌 브리지 해킹 자금 일부를 추적해서 동결시키지도 했고요. 국제 공조가 이뤄지는 거죠. FBI 안에 아예 전담 부서도 생겼다고요? 네, 맞아요. 디지털 화폐 전담 부서까지 만들 정도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죠. 범죄자들이 새로운 수법을 만들면 기술이 또 그걸 따라잡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라자루스처럼 국가급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도 암호화폐로 막대한 돈을 훔치고 세탁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의 투명성, 그리고 AI 기반의 추적 기술, 또 국제 공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완벽한 익명의 도피처는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블록체인에는 절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AI는 그 흔적을 해독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인터폴을 통한 국가 간 수사 협력이나 FATF 같은 국제 기준, 이런 제도적인 장치까지 더해지니까 범죄자들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암호화폐 범죄, 물론 뉴스에 크게 나오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장부랑 점점 똑똑해지는 AI 탐정 덕분에 이게 생각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거.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현금만큼 안전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건 사실이고 라자루스 사례처럼 규모가 클 때도 있지만 전체 자금 세탁 시장에서 보면 여전히 현금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암호화폐 추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법도 또 이를 추적하는 기술도 앞으로 계속 더 정교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발전하겠죠. 그러면 미래의 진짜 싸움은 단순히 어떤 화폐를 쓰느냐, 암호화폐냐, 현금이냐, 이 문제를 넘어서 자금을 숨기려는 그 창의적인 수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파헤치려는 정보력, 여기에는 인간의 분석 능력과 AI의 기술력 모두 포함해서요. 이 정보력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화폐 자체가 아니라 숨기는 방법과 찾아내는 능력의 싸움이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